밤은 깊었고 산길은 눈과 비가 뒤섞여 있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비탈진 길 위에 멈춰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눈보라를 뚫으며 희미한 빛을 내뿜었다. 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정도연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의 옆에는 젖은 머리칼로 얼굴이 반쯤 가려진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잠든 아이가 있었다. 차창 밖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도연의 시선은 차창 너머 어둠 속으로 향했다. 망설임이 엿보였지만 곧 눈빛이 굳어졌다. 도연 내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연도연 씨, 제발 이러지 마요. 오늘은 날씨도 도연 그만해. 더는 말하지 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도연은 문을 열었고 찬비가 곧장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 도연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도연,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서연은 믿기지 않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비가 머리카락과 옷깃을 적시며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후 도연은 문을 닫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타이어가 진흙을 튕기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따라가려 했지만 눈길에 미끄러졌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이를 안은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비와 눈이 섞여 내렸고 차의 후미등이 점점 멀어졌다. 붉은 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세상은 고요해졌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두 팔로 품을 더욱 세게 조였다. 서연,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묻혔다. 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발밑에 진흙이 차가웠고 눈보라가 앞을 가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폐가를 발견했다. 한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문을 열자 바람과 함께 먼지가 흩날렸다. 구멍난 지붕 사이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젖은 담요를 찾아 아이를 감쌌다. 아이의 울음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조용히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다. 서연, 속으로 왜 그랬어요? 도연 씨. 그녀의 시선이 공허하게 허공을 향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다. 찬비와 눈보라 속에서 한 남자는 사랑을 버렸고 한 여자는 모든 걸 잃었다. 그 밤 차가운 운명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10년 뒤 또 다른 폭풍으로 돌아오게 된다. 눈보라가 그친 지 오래였지만 서연의 삶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허름한 반지하 방 안에는 낡은 전기난로 하나가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이 터진 손으로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하진은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채 잠결에 뒤척였다. 그 얼굴엔 아버지를 닮은 윤곽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잠시 창문 너머 하얀 새벽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여전히 그날의 눈보라가 겹쳐 보였다. 서연, 속으로 이 아이만은 따뜻하게 자라게 해야 해.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마트 진열을 했다. 손목엔 항상 붕대가 감겨 있었고 무릎엔 오래된 흉터가 남았다. 하지만 하진이 웃을 때면 모든 고통이 녹았다. 하진 엄마, 오늘은 내가 밥할게요. 서연, 괜찮아. 너는 공부해야지. 그녀의 눈빛엔 지친 빛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있었다. 몇 년이 흘렀고 하진은 중학생이 되었다. 겨울마다 감기와 싸우며도 성적은 늘 반 1등이었다.
선생님은 이 아이는 꼭 크게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신문 일면을 보았다. JS그룹 신임 회장 정도연 취임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다. 그녀의 손이 순간 굳었다. 사진 속 남자는 변하지 않은 눈빛으로 웃고 있었다. 서연 속으로 도연 씨, 살아있었군요. 그녀는 신문을 접어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다시 눈보라가 몰아쳤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도연의 목소리 이건 널 위한 거야. 그녀는 땀에 젖은 채 눈을 떴다. 창문 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10년의 겨울이 끝나려는 듯 새벽에 하늘이 미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대기업 본사 로비,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하진은 인턴 면접을 위해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다. JS그룹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믿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그는 그 문을 두드렸다. 면접장 안 회의실 문이 열렸다. 회장 정도연이 예고 없이 나타났다. 젊은 인턴들의 표정이 굳었고 하진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도연 젊은 인재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잠시 하진에게 멈췄다. 익숙한 눈매, 낯선 느낌.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면접이 끝난 후 인사팀장은 말했다. 인사팀장 하진 씨 축하합니다. 특별 채용이에요. 그날 밤 서연은 아들이 내민 명함을 바라보았다. JS그룹. 도연의 이름.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서연. 이 회장 이름이 뭐라고 했니? 하진 정도연이라고 하던데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10년의 시간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조용히 JS그룹 앞에 섰다. 높이 솟은 빌딩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 속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알고 싶었다. 왜 그가 그날 자신을 버렸는지. 그 시각 도연은 비밀 회의실에서 한 남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도연 그날 일은 아무도 모르게 끝났다고 했지? 비서에 회장님, 서연 씨와 아이는 사망 처리됐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10년 전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있었다. 서연의 가족이 경쟁 기업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그는 가족을 희생시켜야 했다. 그 결정은 그를 회장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심장을 잃게 했다. 그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해 홀로 중얼거렸다. 도연 내가 그들을 죽인 거야. 서연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린 이유, 그 뒤에 정치적 계산.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서연 속으로 이제 나의 겨울은 끝나야 해. 그녀는 하진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조용히 회사 근처 식당에 취직했다. 우연을 가장한 접근이었다. 하진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회사에서 실적을 쌓아가며 회장의 신임을 얻었다. 도연은 점점 하진에게 마음을 열었다. 도연 내 눈빛이 낯설지 않구나. 하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곤 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가 섞인 두 남자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JS그룹 내부에서 부정회계 사건이 터졌다. 언론은 회장을 압박했고 이사회는 도연을 몰아붙였다. 하진은 회장의 곁을 지켰다. 하진 전 회장님을 믿습니다. 도연 넌 이상한 아이로구나. 나를 왜 믿는 거지? 그의 시선은 흔들렸다. 하진의 표정에서 오래전의 서연을 떠올렸다. 그날 밤 그는 서연이 일하던 식당 앞을 지나치다 그녀를 보았다. 순간 모든 시간이 멈췄다.
도현, 서연?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10년의 시간, 수많은 눈물, 그 모든 것이 시선 속에 담겨 있었다. 비가 내리는 밤, 세 사람은 한자리에 모였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진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 아이를 버린 죄, 이제야 깨닫나요? 폭풍이 창문을 두드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다. 도연 모든 게 내 죄야. 그날 널 지키려다 오히려 파괴했어. 하진은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고 빗방울이 천천히 고요로 바뀌었다. 다음 날 세상은 다시 하얗게 덮여 있었다. 병원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도연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지병이 악화된 상태였다. 도연하지나. 내가 내 이름을 이어주면 좋겠다. 하진 아버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도연 사랑하는 건 늘 용서와 함께 오는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남기고 눈을 감았다. 눈송이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서연 이제 편히 쉬어요. 밖에서는 하진이 눈 위에 나무 십자가를 세웠다. 세상은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10년의 겨울이 끝나고 봄의 기척이 다가오고 있었다.